변호사님, 네.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네. 52일 정도 수감이 됐다가 풀려났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갑자기 구속이 취소가 돼서 일반 사람들이 구속 취소가 뭔지, 그 다음에 특히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했다고 비판이 많은데 네. 이 즉시항고가 왜 안 했는지 이런 것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취소 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상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제도가 있는데 원칙은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있으니까 불구속이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그 구속 사유가 있으면 불구속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외적으로 구속을 했더라도 구속 사유가 소멸되면 그러면 이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속 취소는 왜 일어난 건가요? 뭐 앞서 구속 사유로 들었던 범죄의 중대성, 뭐 도주 또는 뭐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게 없어서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윤석열이 했던 그 행위가 지금 달라진 것도 없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최근에 갑자기 바뀐 것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왜 구속 취소가 됐냐 하면은 핵심은 이제 구속 기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원래 20일이에요. 근데 검찰에서는 10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 총 30일이거든요. 검찰로만 한정하면 20일이에요. 10 플러스 10이라고 해서. 근데 형사소송법상 20일 전에는 이제 구속기간 20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일 전에 무조건 공소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20일 계산하는 카운팅 방식이 좀 복잡한데 네. 윤석열이 뭐 체포적부심도 신청하고 영장실질심사도 받았는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중간에 법원에 갔다 오는 거거든요. 이 법원에 갔다 오는 기간 동안은 원래는 이제 그 구속기간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에 이 카운팅 계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날수로 계산을 해서 20일 안에 기소했다라는 입장이고 법원은 날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넘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보면 날짜로만 돼 있지 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검찰에서 항상 날짜로 했었어요. 날짜로 하면 그날 자정까지 되는 거고 시간으로만 하면 최초 구속했던 시점부터 시간을 계산해야 되니까 일종의 만나이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날짜로 하니까 그날 자정까지만 하면 되니까 저녁에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시간으로 카운팅하면 오전에 시간이 끝나버려서 20일이 오바된 상태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는 마지막 날 기소를 해서 그래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만약에 하루만 전에 했으면 네. 날짜든 시간이든 20일을 지킨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무상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할 때는 이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틀 전에 하거든요. 그리고 늦어도 하루 전에 하는데 이날을 하필 마지막 날 해서 이게 이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불복으로 즉시 항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항고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거기에 불복하는 걸 항고라고 하는데요. 이 항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항고가 있고 하나는 즉시 항고가 있어요. 즉시 항고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보면 7일 안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로 하는 거 즉시니까. 네. 보통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는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보통 항고는 일반 경우에 다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아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보면 법원이 이번처럼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달려 있거든요. 검사는 당연히 그 규정에 따라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상급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윤석열을 풀어준 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그래서 만약에 정당하다 하면 그대로 석방이 되는 거고 이게 잘못됐다 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일 카운팅 되는 시점이 오늘 촬영 시점 금요일이니까 오늘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포기를 해버린 게 문제인 거죠. 네, 그 심우준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본인의 말로는 즉시 항고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예전 헌법재판소에서 구속 취소는 아닌데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있을 때 검찰의 그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그 촬영에서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5가지 기능 중에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있는데요. 누군가 그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이 위헌이다라고 위헌법률 심판을 해서 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구속 취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네.
그 검찰 추정의 말로는 예전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위헌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는 더 피의자 방어권 관점에서 더 중요하니까 당연히 위헌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위헌을 심사를 받아봐야 헌재 재판관들이 하는 거고 검찰이 심사도 안 나왔는데 애초에 포기해버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구속 취소가 됐으니까 벌써부터 공소 기각이 될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속 취소가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구속 불구속은 최종 결과를 받는 그 과정에서 풀려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냐, 묶인 상태 조사하냐 그 차이 최종 결과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지진 않고요. 다만 이제 전략상 그 우리나라 형사 재판 중에 유죄 판결이 있고 무죄 판결이 있는데 그 유무죄와 상관없이 절차가 위반됐을 때 공소 기각 결정이 있거든요. 구속 취소 결정이 공소 기각 결정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근데 변호인에서 전략상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났다 해도 공소 기각으로 되긴 어렵고요. 이거는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항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항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항고에 그 보통 항고 있고 즉시 항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가 또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간 차이가 있고요. 즉시 항고는 무조건 7일 안에 해야 되고 기간을 못 하는 거고요. 보통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항고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차이가 첫 번째 있습니다. 네. 기간 이제 외에도 그러면 집행 정지의 효력 면에서 뭐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간이야 뭐 검사들이 그 기간 안에 하면 되는 거니까 일반인 입장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핵심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고요. 보통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났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더라면 집행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이 집행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럼 구속이 유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했더라면 윤석열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상급시 판단을 받는 거고. 네. 근데 보통 항고는 지금 해본들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된 상태에서 보통 항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의 차이는 법률상 집행정지 효력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 그 피의자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다시 판단을 받냐 아니면은 풀려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받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과거 그 헌법재판소에서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었다. 뭐 이런 이유로 즉시 항고를 안 했다라는 취지였는데 즉시 항고를 왜 안 한 건가? 이게 법률상으로 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법률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원래 검찰에서는 무조건 하는 권한이에요. 근데 물론 이번에 비판을 받는 이유가 본인의 권한을 그냥 포기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왜 포기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아 이거는 왠지 위헌의 성격이 있다라고 본인이 먼저 판단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테이블에 올라가 봐야만 아는 거예요. 근데 네. 역사상 한 번도 올라간 적도 없고 그리고 신청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나중에 미래의 일을 예단해서 미리 포기해버리는 건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검찰은 원래 이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기관이니까. 네.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장래에 언젠가 있을 그 미래의 사정을 이유로 달아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거. 이게 이제 비판을 받는 겁니다. 네. 검찰이 즉시 항고 7일을 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또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즉시 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있어서 안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보통 항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즉시항고는 7일까지인데 오늘까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오늘까지 즉시항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 의견도 냈어요. 근데 권고 의견도 냈는데 또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론상 즉시항고를 못 하니까 보통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윤석열은 풀려나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항고를 한다 해도 집행정지 효력의 의미가 없어요. 네. 다시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하면 지금 이 시간으로 계산했던 법원의 1심 판사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시 한번 판단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시간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해버렸으니까 보통 항고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말은 즉시항고가 어떤 위헌 성격이 있어서 안 한다고 했지만 항고를 할 생각이 없다. 보통 항고도 안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자기 부정에 빠지는 거고요. 네. 만약에 검찰이 그 주장대로 위헌 성격이 있어서 만약에 즉시항고를 안 한 거라면 지금은 해야죠. 위헌 성격이 사라졌으니까. 보통 항고는 남아있으니까. 근데도 안 하는 거는 검찰이 어떤 항고를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